오늘 어떤 거 기대하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종이가 사실은 요약지입니다. 요약지고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준비한 거랑 상관없이 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중간중간 강의를 끊으셔도 되고요. 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되게 신기하죠. 저를 따라와요. 자랑하는 거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천단장이죠. 이 가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드리진 않습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가격? 5만 원요? 거의 맞추셨어요. 42,500원. 중국산이고요. 네. 중국산이라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AI 기술이에요.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돼서 제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장비가 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조용히 학교는 계속해서 뭔가를 암기시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자녀를 바꾸는 학습과학입니다. 학습과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방법까지 가르쳐는 아니고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솔직히 모두 전하는 건 무리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개론까지 좀 얘기를 하고 하려면 8시간이 넘어가는데 참으시 힘드시죠? 저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방법적인 면을 먼저 얘기를 할까? 아니면 철학적인 면을 먼저 얘기를 할까? 그리고 딴 학교에 가서는 사실은 방법적인 면만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들으면서 되게 기막혀 하세요. 근데 실행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쉽게 좌절하고 실행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시 있으시면 저는 늦게까지 있어도 되거든요. 봐주세요. 조금 10시 전까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누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종이고요. 인사는 아까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양력이라고 썼는데요. 좋은교사에서 전국 기독교사단체입니다. 배움찬찬이 연구를 했었고요. 배움찬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퍼진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성고에 와서는 학습 컨설팅반을 3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뇌과학 연수를 다수 하고 있고, 지금 본교에서도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1학년 학부모님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강렬하게 주장하는 바예요. 왜일까요? 제가 왜 1학년 학부모님만 모시는 걸까요? 가능성. 그런 것도 있죠. 시작이라서. 네. 사실은 학습 컨설팅 할 때 처음에는 가장 급박한 게 2학년이나 3학년이잖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 다른 방법이나 다른 관점을 가지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중학생들 대상으로도 해봤어요. 근데 중학생들 대상으로도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화전두엽이라고 머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까서 보여드렸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초인지를 관장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은 너무 어려서 자신의 학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조금 강조해야 되는데 부부교육과에 수석 입학했어요. 자랑이에요. 그리고 평택고등학교도 문과에서는 수석으로 사실은 졸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수를 끝내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다음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1 때 머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밀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 머리는 사실 이렇게 빨려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수 기억이 안 되고 지금도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힘들어요. 5월 24일까지 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하려고 하면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 생일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생일만 기억하고 사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왜 생일을 기억하냐면 제 생일은 3월 1일이거든요. 계약 전날이다 좀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교원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했는데
나갈 때는 34명 중에서 3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32등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33등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손을 떠는 친구였고요. 34등은 딴 학교를 이제 간다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꼴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겉보기에 좀 지금 건강해 보이나요? 사실은 면역 관련해서 10년 넘게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사실은 따진 아토피라고 하죠. 피가 막 줄줄 흘러서 힘들고 잠 못 자고 사실은 어제도 사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뭐 빠지지는 않았지만 훨씬 나아졌지만 그런 상태로 살고 있고요. 이건 조금 슬픈데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건 뛰기를 해서 많이 낳고 있고요. 이거 두의 아빠입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라고 계속 했어요. 왜 선생님이라고 했냐면 먼저 키우셨잖아요.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교육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했더라도 사실은 아이에 대한 고민, 깊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정말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전 끝까지 오늘 선생님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저도 수렴해서 저도 배우는 시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사실은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었던 제가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학습과 뇌과학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뇌과학은요. 사실 뇌과학 치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상한 게 나와요. 명상이나 그런 수련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그 뇌과학은 그게 아니라 학습과학, 과학에 근거해서 학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MRI라는 장비 있잖아요. 공명장치가 자기장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머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굉장히 급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다 밝혀졌어요. 많이.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 다 밝혀졌고 뭐 어쩌다 인생 맞나요? 그 프로에서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알아듣고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풀어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걸 좀 쉽게 저는 학습과 적용자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나누면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살렸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뇌는 언제나 발전할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이에요. 저를 살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입니다. 이거 뭐 이상한 책 아니냐, 종교서적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2009년인가 8년 우리나라 과학진흥도서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은 입증된 도서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너무 멋진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자, 사람과 영양 중에 누가 진화론적으로 더 달리기에 적합하냐는 거죠. 누가 더 적합한가요? 당연히 영양이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뭐 2년, 3년을 살아도 제대로 못 뛰잖아요. 근데 영양은 몇 시간 만에 일어서고 며칠 있으면 걷고 어느 정도의 도피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민족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민족이 있어요. 민족 이름은 제 기억력을 다시 까먹었는데 얘들은 어떻게 사냥하냐면 요만한 단두를 하나 들고 영양을 사냥해요. 활도 아니고 덫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벗고 있으니까 더우니까 벗은 상태로 여기다가 단두를 하나 차고서 마음에 드는 영양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그 영양을 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막 달려요. 달리다 보면 영양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니까 지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가서 도착해서 뒤로 돌아보면 한참 저기 점처럼 걔가 뛰고 있어요. 사람은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또 가까이 오면 또 도망가요. 근데 또 뒤로 오면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를 6, 7번 반복해서 2km, 3km가 되면 영양은 지쳐서 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가서 지쳐있는 영양에 목에 이렇게 딱 박으면 사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 뜻하는 거냐면요. 보통 사람은 2km, 3km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아요. 10km 정도 뛰면 지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사실은 어떤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5km 뛰기가 사실은 힘들죠. 근데 그 아프리카 민족들은 뭘 한 거예요? 태어나서 달리기를 훈련한 거예요. 이걸 뇌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학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아시죠? 예, 대뇌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에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너무 만졌구나.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 전전두엽이 운동을 해라. 그리고 근육을 강화해라. 하면서 뇌를 변화시키고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이 뭐냐면 여기서 멋진 말이 이 책에서 멋진 말이 영양은 10,000년, 10만 년 넘게 진화해야 했던 것을 인간의 회백질, 뇌의 표면은 3년, 5년, 10년 안에 해낸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그러한 진화의 힘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어느 한순간 어릴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 말 믿으십니까? 그죠. 기억력이 뭐 감퇴되는 것도 같고. 그럼 여기서 돌발 문제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 드립니다. 저기 언제쯤 인생의 전 시기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연령대는 언제일까요? 4살? 큰일 났네. 우린 너무 많이 지나가네. 네. 언제? 40살. 감사합니다. 40살에서 50살 정도라고요. 그리고 60살 정도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순발력이나 운동력 같은 뇌의 부분은 솔직히 떨어지는 게 맞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통찰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뇌의 활성화 정도 전체로 보면 50대, 60대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안정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뇌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야, 아인슈타인 봐봐. 죽기 전에 가장 뭐 했어? 똑똑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뇌가 발전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뇌가 이렇게 더딜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뇌가 멈추냐면 뇌를 편협해서 쓰는 사람들. 자, 치매 치료법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방법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몸신이다에서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몸신이다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서 풍선 하나만 있으면 치매 예방이 가능하대요. 어떤 방식일까요? 예, 새끼손가락으로 이걸 배부하듯 칠합니다. 그걸 컨트롤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끼손가락으로 배부한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앞쪽이나 위쪽으로 주먹으로 치잖아요. 안 쓰던 뇌를 쓰면, 그러니까 편협하게 안 쓰던 뇌를 쓰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뇌를 안 아프고 쓸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죠. 유전적인 부분 조금 빼고요. 네, 뇌를 균형 있게 쓰면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처참할 수 있지만 저기 증인도 2명 있으니까. 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증인 2명은 선선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선선한 마음으로 얘기해주세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수업을 잔인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반에 몇 명 정도가 잘까요? 절반 이상이죠. 네. 자, 시험 근처가 됐습니다.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 한 몇 명 정도 잘까요?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네, 많이 잡니다. 네. 비교적 정직한 친구였어요. 많이 잡니다. 그 아이들이 자는 이유는 뭘까요? 인지적인 능력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인지, 계산을 못해서, 읽지 못해서,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 논리력이 떨어져서 자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죠. 내 뇌는 변하지 않아. 나는 머리가 나빠. 이건 고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맞죠? 그 생각을 바꾸는 답이 사실 여기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 60살이야? 70살이 아닌데? 편협된 일도 아니고 회복될 것도 없는데 쓰면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서 사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똑같이 달렸어요. 참 무식하게 책에서 뛰라고 하니까 저도 뛰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3일 전에 8kg 뛰었습니다. 한 번에. 체력이 많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제 몸도 변하고 뇌도 변하더라고요. 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모든 사람의 뇌 활성화 총량은 유사하다. 네.
뇌 활성화 총량은 유사하다. 이건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책에 써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뇌 과학 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으로 한 문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요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제 사진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아닌데요. 탐 크루즈죠. 다 비웃고 애들이랑 똑같네요. 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에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음지의 영역도 많은데 에디슨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아셔요? 난독증. 아, 맞습니다. 그럼 난독증이 혹시 왜 발현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뇌에서 그 나오는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에서 수업한다고 하면 저분만 보고 수업할 거예요. 뇌가 이제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뇌가 있고 이것을 인식해서 의미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옮겨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길이 하나 있대요. 이 길이 원활하지 않으면 난독증에 걸린답니다. 한마디로 뇌의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뇌의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재거든요. 왜 천재일까요? 자, 조금 죄송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 예를 들겠습니다.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오른팔이 없어요. 사실 저희 외삼촌이에요. 어릴 때 하다가 흉충놀이 하다가 손을 갑자기 자르셨어요. 자, 근데 이 팔을 못 써요. 그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나머지 팔을 계속해서 써서 지금 연세가 85세가 넘으셨는데 한쪽 발은 그래도 뽀빠이처럼 크셔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나머지 부분 강화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좀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수업 중에. 야, 1년 동안 네가 정말 할 수 있다고 믿고 학습 과학적인 면을 한번 들여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되게 열심히 한번 해봐. 안 돼? 그래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럼 깨끗하게 때렸죠. 1년도 아니고 6개월만 얘기해요. 그리고 박수 치면서 떠났어요. 왜 박수 치면서 떠나요? 제가 뭐 잘가 너는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사실은 이거부터 얘기 드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판별할 수 있는 지능은요 3가지 정도에 불과해요. 단기 기억력, 시각적 능력, 논리력 이 정도 된대요. 근데 다중지능 이론, 성공지능 이론에 보면 지금까지 밝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만 9가지 이상의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지능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한 2-3가지가 막 이렇게 곱하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하면 전체 확률이 나오고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주 다양한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3가지 성공지능밖에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반대쪽에 몰빵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천재의 가능성이. 이 논리를 따지면 사실은 절망할 아이는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저도 여기서 굉장히 힘을 얻었죠. 저 아까 머리 다친 거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기억력이 빵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머지 분을 믿으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제 장점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나 자극을 의도적으로 줄이면은 활성화 정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회피하는 거. 그 자극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뭐냐면요. 말을 조금 바꾼 건데 재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라서 제가 조금 텀을 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재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하는 거? 타고나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거? 우리 반에서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재능 있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실제로 사실은 애들한테 사실 들어가서 수업 열기 터닫기를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요. 야, 니들 어떤 특별한 재능 가진 사람 있어? 그럼 손도 들고 한번 자랑 좀 해봐. 한 명도 안 들어요. 그지? 네. 대부분 안 들어요.
재능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평택에 있는 청담중학교 다녔거든요. 불교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가 되게 명문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시골이고 조금 잘 사는 동네는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이들이 공부가 하향동준화 돼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난한 친구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 친구 영식이라는 친구는 과외를 받았어요. 영어랑 수학 과외 받고 축구교실도 수업까지 가서 받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은 걔한테 제가 지금 말로 진짜 다 졌거든요. 국어는 걔랑 나랑 삐까삐까 했어요. 인정. 수학은 제가 머리가 이 모양이라서 못했거든요. 제가 이만큼인데 걔는 수학도 잘했어요. 또 키도 솔직히 저보다 컸어요.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뭐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고 사실은 외모도 저보다 나았어요. 남녀공학인데 제가 많은 사실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개편이 다녔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책에다가 그냥 혹시 요거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거 보셨나요? 네. 아, 우리 같은 세대군요. 예? 드래곤볼 보면 이렇게 손오공이 장풍 쏴요. 그 모습을 책에 이렇게 맨 끝에 귀퉁 있죠. 적어가지고 뼈다귀 그려가지고 조금씩 그려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넘기는 거죠. 넘기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완성을 했어요. 100몇 페이지를 막 정말 투질 같은 걸 그려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막 모여들어서 와, 동민이 진짜 최고다. 미술 진짜 소질 있다. 와, 네가 짱이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영식 이 새끼가 봤어요. 보고서 이 새끼가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좀 배가 아팠나 봐. 그러더니 그거 따라 그리는 거야. 그러더니 며칠 동안 끄적거리더니 뭔가 했는데 며칠 후에 딱 그렸는데 얘는 기도 그리고 막 디테일까지 다 그리고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막 몰려가서 데리고 보면서 동인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잔인한 말을 뱉으면서 저는 옆에서 막 마음속으로 울고 있고 다 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나서 미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술이 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막 그 뼈다귀 그림 그리다가 200몇 페이지 그렸는데 갑자기 윤리책이 그렸거든요. 윤리 선생님이 그때 야 요즘에 낙서하는 새끼가 있다며 야 페이지다 한 대씩이다 그 검색해서 200몇 대를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별명이 대머리 독수인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에 한 명씩. 그래서 그 선생님을 이제 독수리를 한번 이렇게 딱 그렸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짜세기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 가서는 사실은 미술을 저 국어교육 전공인데요. 미술 교육을 부전공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고 나서도 교사의 어떤 잡지, 아까 좋은 교사 잡지에 2년 넘게 사실은 카툰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쭉쭉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동창회 날이 열렸습니다. 영식이가 온대요. 영식이가 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잘 나가던 아이폰 3S인가? 거기에다가 제 그림을 다운받았죠. 보여주면서 제 유치한 신청을 했어요. 야, 시끼야, 내가 훨씬 잘 그리지? 막 하면서 세이브했던 그림들을 가져왔어요. 좀 낫죠? 아까보다 낫죠? 이걸 딱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영식이한테 딱 내밀어줬어요. 그때 영식이가 뭐라고 그랬대요? 야, 제가 원하는 데다, 야, 내가 졌다. 너의 미술 실력은 참으로 탁월하구나. 이런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기억도 못해요. 너 원래 이렇게 잘 그렸어? 이러고 말더라고. 근데 약간 허무해졌어요. 뭐야? 막 이랬어요. 그리고 영식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영어도 나보다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얼굴은 지금 내가 좀 낫고, 여러 가지 다 잘했던 애인데. 근데 그 친구는, 죄송해요.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그 친구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의 그 팀장이었거든요. 떼탄 바지 입고 와서 막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했을까가 생각이 되고 학교에 돌아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요.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이는 정의한 거예요. 재능은 내 주위 사람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정의가 맞을까요? 아니죠. 자, 어릴 때 그 뼈다귀 그림 다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뼈다귀 그림의 차이가 요만큼 퀄리티 차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과 이 그림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근데 속았던 거예요. 주위에서 잘하면 재능이 아닌가. 그래서 재능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재능은 내 내면에서 계속 끌리는 것.
내 여러 요소 중에 좀 더 잘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주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사실은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뇌를 끊임없이 모두 다 골고루 발전시키기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준다? 그러면 한 부분이 엄청나게 발견해서 초능력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초능력이라고 했죠. 초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저도 초능력자입니다. 지금 사실 여기 강연에는 안 만들었는데 초능력자인데 제가 오늘 차 몰고 왔는데 물론 차가 문제가 있어요. 32만 차는 꼬물이지만 그거 타고 오면서 한 손으로 하면서 코를 파면서 노래했어요. 저는 몇 가지 일을 했나요? 3가지 일, 4가지 일을 한 초능력자 맞지 않습니까? 엄청난 초능력자죠.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처음에 운전하실 때 무기가 자꾸 달라져. 자, 한번 뜨고 가라. 저기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어떠셨나요? 초집중이죠. 이게 사실은